안녕하십니까. 도면 해독의 정석 유리수탕 정동훈입니다. 오늘 학습의 주제는 2022년 8월 29일 공차, 끼워 맞춤,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조립 부품과의 관계, 또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조립 부품과의 관계와 두 번째로 이 조립 부품과의 관계를 어떻게 도면에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립 부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립도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조립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이제 어떤 동력 전달 장치에 조립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조립도를 보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립도를 보고 첫째 부품 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부품 번호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부품 1번 되겠습니다. 본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축 되겠죠. 예, 여기가 축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이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카바가 이렇게 되겠고요. 카바. 그 다음에 이쪽이 기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축과 기어가 맞물려서 회전할 수 있도록 이 키로 동력 전달 기계 요소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이 키의 고정을 멈춤 나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오일실도 기밀 유지를 위해서 오일실과 가스켓이 삽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을 주입하기 위한 그리스 닛불과 지금 현재 여기에도 가스켓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조립도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그 도면을 조립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과 부품이 만나면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무엇끼리 하여간 만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하는 것은 부품과 부품이 만나는 순간 이런 문제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지, 문제. 부품과 부품이 만나면 이런 문제를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자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축과 베어링이 지금 현재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 선상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상에서도 만났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베어링과 이 축이 이 선상에서 만나고 이 선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선상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 선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차, 끼워 맞춤,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 등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카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바도 지금 현재 이 본체와 이 베어링 끝에서 이 면에서 베어링을 고정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가스켓으로 기밀 유지를 해서 오일실까지 포함을 해서 이 커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품과 이 카바 부품과 이 부품이 만나고 또 오일실과 이 카바가 만나게 됩니다. 또 이 베어링과 지금 현재 이 선에서 이 베어링과 이 선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공차, 끼워 맞춤,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 등의 문제가 생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차, 끼워 맞춤,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 도대체 이 개념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차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50 플러스 0.05 마이너스 0.05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50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치수가 되겠고, 기준치수, 그 다음에 이쪽 위에 플러스가 된 위쪽은 위치수 허용차, 마이너스 아래쪽에 있는 이 치수의 명칭은 아래치수 허용차가 되겠습니다. 아래치수 허용차. 요게 공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차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차라는 건 제품의 합격 여부, 만약에 어떤 제품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제품이 이 공차 안에 들어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를 따져서 이 제품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품하고 조립을 할 때, 어떤 부품과 어떤 부품들이 조립이 될 때 이게 공차 안에 들어와서 서로 조립될 수 있는지 아닌지, 즉 제품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표기를 위치수 허용차, 아래치수 허용차를 통틀어서 우리가 공차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끼워 맞춤이 있는데요. 끼워 맞춤에는 끼워 맞춤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끼워 맞춤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죠. 헐거운 끼워 맞춤, 헐거운 끼워 맞춤, 그 다음에 억지 끼워 맞춤, 그 다음에 중간 끼워 맞춤, 끼워 맞춤, 이렇게 이제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헐거움은 틈새가 있냐 없냐, 틈새가 있으면 헐거움, 그 다음에 이 억지 끼워 맞춤은 죬새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중간과 끼워 맞춤은 틈새와 죬새가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끼워 맞춤이 되겠습니다. 억지 끼워 맞춤에는 또 열을 가열해서 가열 끼워 맞춤, 그 다음에 또 재료를 냉각시켜서 하는 냉각 끼워 맞춤,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베어링을 꽂을 때 베어링의 그 내륜을 토치로 이렇게 달궈서 열을 어느 정도 올린 상태에서 끼워 맞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끼워 맞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 H 7 50 숫자로
공차를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기호로서 적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금 현재 이렇게 기호로서 이렇게 적어 놓은 공차의 값은 KS 규격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규격집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H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H는 대문자는 구멍. 만약에 이 H가 이렇게 소문자면 축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이 영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공차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시작점.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숫자 7은 공차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0인 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H 이렇게 붙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붙었을 때가 지금 여기 만나는 0. 그러면 50 0부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공차값이 숫자에 IT 공차라고 하는데 이 숫자를 H7이라고 하는 이 7이 IT 공차를 의미합니다. 이 IT 공차값이 7이다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기준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차가 0이 되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위로 플러스 0.1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0이 이 영어가 의미하는 바가 공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하는 부분이고, 이 7은 이 길이에 대한 이 제품의 이 50이라고 하는 이 기준 치수에 대한 케이스 규격으로 정한 IT 공차를 공차 값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 여기 IT 공차가 여기 있네요. 이건 중심거리 허용차고, 자,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IT 공차의 규격 치수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볼 때, 자, 기준 치수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가 공차를 규제할 수 있는 이 거리가 몇이냐에 따라서, 기준 치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50이다 50H7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50이면 지금 현재 30초가 50 이하 50초가 30 이하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니까 IT 7이니까 7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겠고, 이렇게 만나면 요 30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공차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치수는 어떻게 되느냐? 50 0부터 시작하겠죠. H가 0이니까. 그 다음에 이 7은 30을 의미합니다. 미크론 단위니까 0.3 0.03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공차 값의 범위를 IT 공차로서 결정을 하고, 이 영어는 바로 이 공차가 시작하는 시작점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H는
공차의 시작점이고 7은 공차값의 범위다. 뭐에 대한 기준치수에 대한 길이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격표를 보고 참고를 해라 라고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차와 끼워 맞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조금 더 이제 이쪽에 실제 치수를 적용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면 거칠기. 표면 거칠기는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표면 거칠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부품 번호 3번 하고 대표 표면 거칠기라고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대표 표면 거칠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대표 표면 거칠기입니다. 대표 표면 거칠기. 표면 거칠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어졌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부품에 대한 전체 면의 표면 거칠기는 X이고, 부분적으로 Y가 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체의 표면에 대한 이 거칠기 값은 뭐고 X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 라인, 또 이 라인은 Y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표면 거칠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표면이 얼마나 거치냐 하는 정도인데요. 부품과 부품이 만나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쪽 라인에 베어링이 끼워진다고 했을 때, Y니까 여기에 베어링이 삽입된다고 했을 때, 이 표면에 이 거칠기가 이렇게 우둘투둘 했을 때 부품이 서로 우둘투둘한 경계면을 지나면 잘 운동하지 않을 뿐더러 마찰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에 대한 거칠기를 지정을 해서 물론 가공을 한 번도 안 하면 이렇게 해서 무가공, 지금 현재 여기에 만약에 이 라인에 이렇게 이런 그 표면 거칠기 기호가 있다면 여기는 가공하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W 이렇게 됐으면 가공을 살짝 해라, 한번 해라. 그 다음에 X가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여기는 가공을 조금 잘해야 된다. 얼마만큼 잘해야 된다? X만큼 하는데 이것도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KS 규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X, 여기는 조립되는 면이다. X. 그 다음에 이 Y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는 회전 운동을 간헐적으로 하는, 조금씩 운동하는 면이다. 그 다음에 이제 Z가 있는데요. 이 Z는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면에 Z라고 했을 때, 이렇게 Z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면의 표면 거칠기는 완전 기밀, 그러니까 물체가 새어나가지 않을 정도의 아주 고운 면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품 표면 거칠기 기호에 따라서 가공을 한 번만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두 번 할 건지, 세 번 할 건지, 아니면 연사까지 할 건지, 따라서 가공부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가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표면 거칠기를 기호를 둬서, 여기는 중요한 면이니까, 회전하는 운동하는 면이니까 뭐를 해라? 연삭을 쳐서 이 면을, 표면 거칠기를, 이 표면 거칠기 공차 범위 안에, 요 범위 안에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표면 거칠기는 가공 방향에 따라서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 면을 가공하는데 표면 거칠기 기호를 이렇게 가공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공 방향에 맞도록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Y는 소문자로
소문자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표면 거칠기 그림 기호를 사용해야 되는데 W, 그 다음에 여기에 라인이 이렇게 나오는 라인이 여기가 요거를 예, 여기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거 가공을 하지 마라. 이런 건 이제 주물면이 되겠죠, 실제. 이것은 이제 삼각형은 제거 가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쪽에 라인이 이렇게 하나가 붙으면 특별한 가공 방법 등을 지시할 때 여기를 부과한다라는 거죠. 이 특별한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와 같이 여기는 선반 가공을 해라, 드릴 가공을 해라, 뭐 보링 머신 가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정해놓을 때 여기에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한 가공 방법을 이렇게 이제 표면 거칠기 내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표면 거칠기의 그 기호 방법입니다. 이 Y 같은 경우 이렇게 이와 같이 보이도록 기입을 해줘야만이 된다 라고 기호하는 방법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산술평균이다 뭐 이런 여러가지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수업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 여러분들이 부분 또 좀 더 추가적으로 책을 보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면 거칠기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기하공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하공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준이 되는 면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되는 면을 정할 때 이와 같이 역삼각형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A라고 해서 여기 이 라인이 뭐다? A라고 하는 기준이다 라고 표기를 이렇게 하는 우리 이런 기호를 뭐라고 하냐면 데이텀이라고 합니다. 데이텀. 즉 기준을 정해 놓는 거죠. 가공 설계자가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이 데이텀이 없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하공차, 직진도, 평면도, 원통도, 진원도, 원통도 이런 것들은 데이텀 없이도 바로 여기를 어느 공차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 선에다가 직접 부과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데이텀 없이. 아니면 데이텀이 이제 필요하죠. 어떤 데이텀, 어떤 기준을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이 데이텀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요 라인을 기준으로 뭐해라? 평행해라, 직각이라, 경사가벳이다, 위치도, 동심도, 대칭도, 원주 흔들림, 오흔들림. 그러니까 어떤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데이텀이 있느냐, 데이텀 없이도 공차를 적용할 수 있느냐, 기하공차를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데이텀을 포함해서 데이텀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기하공차는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 우리가 공차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품이 합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고, 이 기하공차는 부품 간의 조립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어가 좀 헷갈리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공차는 이 제품이 합격이냐 아니냐, 기하공차는 이 제품이 조립되는데 합격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서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 기아공차나 이 공차 이 부분은 이 조립 부품과의 관계에 적용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기아공차도 굉장히 학습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책을 좀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조립 부품 간에 이 조립 부품이 서로 만나면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가 생긴다? 공차, 끼워 맞춤, 표면 거치기, 기아 공차에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건지는 항상 뭘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느냐, 바로 조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조립도. 이 조립 관계의 이 적용은 반드시 뭐를 기준으로? 조립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단품 기준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립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조립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 축의 이 라인과 이 베어링의 이 라인이 다 닿는다면, 만났다면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여기도 이쪽 턱도 이 라인도 마찬가지로 만났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카바와 본체가 이 라인에서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오일실과 이 카바가 만나는 요 라인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금 이 기어와 이 축이 만나는 이 라인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요걸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런 공차 표면 끼워 맞춤 기아 공차 표면 거치기를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기입하지 않으면 실격으로 처리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치수를 한번 기입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바닥과 이 축의 중심 간의 중심거리 공차가 지금 현재 75 플러스 마이너스 0.02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중심거리 공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심거리 공차도 공차이기 때문에 KS 규격에서 보고 길이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진 조립도는 이미 적용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제 요거를 결정해보고, 요거를 실제 한번 결정해보고 우리가 치수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에도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 라인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베어링의 중심거리가 결정이 되겠죠. 자, 베어링의 중심거리는 지금 현재 베어링의 중심과 요 중심의 거리는 57 되겠습니다. 그렇죠? 57. 그러면 옵셋 57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겠고, 지금 현재 이 조립도에서 이 중심선은 좌우 대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CR로 지금 라인을 하나 뽑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대칭이 되는 중심선이 되겠고, 이쪽도 좀 중심선을 이렇게 늘려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어링의 지금 현재 베어링 규격 치수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6202로 되어 있으니까 규격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의 값과 이쪽 17 외륜의 외측, 이쪽의 값은 35,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의 값 B 값이죠. 두께 값은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엔터 5엔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엔터
17이니까 8.5죠. 8.5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5 8.5 그 다음에 35니까 17.5 되죠. 17.5 외륜이 17.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각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걸 다 지워주겠습니다.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럼 베어링이 지금 현재 여기에도 BL로 좀 묶겠습니다. 자, 요거를 복사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요 교차점으로 하나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베어링의 중심거리가 결정이 됐고 이제 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축은 지금 현재 이쪽 내륜에서 축이 적용이 되고 축이 베어링이 고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턱이 생겨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축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축이 지금 그 베어링과 이렇게 내륜이 접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부품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미러를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축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결정한 게 지금 이 축의 내륜값,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이 턱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이 턱값 여기서 여기가 이제 재야 되겠죠. 여기는 실제 한번 재볼까요? 몇이나 되는지. 지금 현재 이쪽이죠. 여기서 이 베어링이 고정되는 이 턱이 지금 현재 20입니다. 20이니까 5엔터 10엔터 S엔터 이거를 좀 턱에 맞춰서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여기도 이게 결정됐으니까 이대로 그냥 MI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한 게 D엔터 여기가 여값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값도 이제 결정이 됐죠. 이렇게. 그럼 치수가 이제 이렇게 기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조립의 관계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축은 이 중심선이 뭐가 됩니까? 데이텀이 됩니다. 여기가 데이텀이 되겠고, 더블 클릭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준을 데이텀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대문자 A를 작성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중심선 되겠고 여기는 외형선 되겠죠. 아직 이 길이값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는 전부 다 외형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값도 결정을 한번 해보죠. 자, 지금 현재 여기는 재야 되겠죠. 치수를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48입니다. 이쪽은 5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48, 이쪽은 55.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5엔터 48. 그 다음에 여기도 라인 하나 그려서 55.
이렇게 좀 늘려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있으니까 이제 잘라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데. 자, 여기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그렇죠. 여기도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이렇게 이제 여기가 외형의 바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선을 좀 바깥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한 게 여기서 여기 값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의 값을 이렇게 넣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차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좀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옮겨주고. 자, 그러면 이 베어링과 지금 현재 이쪽 라인이 만나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가 발생합니까? 끼워 맞춤이 발생합니다. 끼워 맞춤은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H, 대문자 H죠. 아, 축이니까 소문자죠. 이건 소문자 H, H6 아니면 G6, 이렇게 이제 소문자와 IT 공차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면 거칠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거칠기는 지금 현재 이 베어링과 이 베어링의 이쪽 내륜과 지금 현재 여기 요 라인이 지금 현재 지금 부품이 서로 맞닿아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 이제 표면 거칠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표면 거칠기를 잠깐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레이로 원형 배열로 i엔터 8엔터, 자 x 분해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방향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지금 현재 이 라인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라인은 이 베어링과 운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공을, 그래서 표면 거칠기를 맞춰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입을 하면 되겠고, 이쪽도 이쪽 라인도 지금 현재 베어링과 이쪽 라인이 축이 맞닿아서 회전한다라고 정해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쪽에 공차를 적용해 줬기 때문에 이쪽도 공차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다 공차를 적용해도 되고 이쪽에다 공차를 적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공차를 적용할 때 플러스 0.03에서 플러스 0.02, 만약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로 기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공차를 기입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드래그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되겠고, 여기 지금 한 칸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적용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플러스 0.03 플러스 0.03 한번 웃어주고 플러스 0.02 이와 같이 적용을 해도 시험에서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여기를 빼고 이쪽을 빼고 이쪽하고 양쪽에 공차를 적용해 줘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적용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차를 적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면 거치기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하 공차를 적용해 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지금 이쪽이 지금 기준면하고 지금 이 기준선하고 공차를 기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는 원주 흔들림 공차 값은 여기도 길이에 대해서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A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공차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이얼 게이지를 이 한 점에다 놓고 회전시켰을 때 0.011만큼의 공차 범위 안에 들어와라 라고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텀을 적용해 줘야 되겠죠. 기하 공차를 적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는 직각이 돼야 되겠죠. 축선하고 직각이 돼야 되고 A를 기준으로 해서 직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이 라인에 대한 표면 거칠기 값과 기하 공차,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 대한 필요없는 건 좀 지워보겠습니다. 중심선 이쪽도 이제 베어링을 잠깐 지워볼게요. J 엔터. 실제는 이제 축만 그릴 때는 여기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쪽도 축만 그릴 때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기도 이쪽 라인도 베어링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 거칠기와 기하 공차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다시 베어링을 좀 꺼내 보겠습니다. 자, 베어링과 만나는 지금 현재 이 축의 이 라인과 이 라인과 이쪽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 베어링과 이 축이 지금 만나는 이 면, 이 선상, 그 다음에 이쪽 선상에서는 이와 같이 공차, 끼워 맞춤,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 등이 우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축을 좀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본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체는 이제 축이니까 축은 좀 지워보고
이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베어링의 외륜과 이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베어링의 외륜과 이렇게 베어링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본체 내부가. 그 다음에 외형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외형에 대한 길이도 이렇게 결정이 됐을 겁니다. 좌우 대칭이니까 이쪽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라인은 규격 치수이기 때문에 질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 치수는 실제 자로 측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턱이죠. 이쪽 턱과 이쪽 턱이 베어링이 지금 현재 고정되는 여기가 도면이 잘못됐네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만나야 되죠. 베어링을 고정을 해야 되니까 턱에서 맞죠? 네, 여기가 실제 여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걸 좀 지워 보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지금 이제 베어링이 이렇게 턱에서 만나야 되는데 여기에 거리값이 지금 여기와 여기에 거리값이 여기는 재야 됩니다. 여기는 30. 그 다음에 바깥쪽도 재줘야 되겠죠. 실제 여기가 60.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 이쪽 끝에까지가 지금 현재 37.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오엔터 30. 여기가 베어링의 본체의 외경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치수가 여기가 길이가 여기서 37. 오엔터 37. 여기가 바깥쪽 경계 되겠죠. S엔터 이쪽으로 이렇게 좀 줄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쪽은 대칭이니까 이쪽은 지워버릴게요. 헷갈리니까. 나중에 해도 이제 베어링만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외형 되겠죠. 본체 외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트 바뀌었고 여기에 그리스 뒷불 바뀌었고. 자, 이렇게 이제 요거 MI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MI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베어링만 빼고 치수를 기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실제 지금 부품도만 그리기 위해서는 야와 야가 만나야 되겠죠. 야도 만나야 됩니다. 야도 이쪽도 만나야 되겠죠. 야도 만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형상이 나오겠고, 바닥을 그려야 되겠죠. 바닥은 우리가 아까 75라고 지금 현재 중심거리 공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5엔터 75가 되겠죠. 5엔터 75. 그 다음에 바닥의 두께가 여기서 여기에 두께가 10 되겠습니다. 5엔터 10엔터. 그 다음에 이 바닥의 치수가 여기 다 재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실제 74. 5엔터 37.
이렇게 37, 이렇게 37 되겠습니다. 히알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바닥이 되겠습니다. 바닥. 자, 나머지는 생략하고, 자, 이렇게 이제 바닥이 결정이 됐습니다. 바닥이 결정이 됐으면 우리가 이제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결정한 게 요건 규격 지수죠. 베어링 규격 지수고, 그 다음 결정된 게 여기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결정된 게 전체 외경이 결정됐겠죠. 그 다음 결정된 게 지금 현재 여기에 두께값, 그 다음에 전체 지수 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됐겠죠. 자, 그 다음 결정된 게 중심 거리 공차인데, 이것은 이제 좌측면도에 이제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적용을, 이제 공차와 기하 공차들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니까 파이로 DD 해서 새로 만들기 프로 C 로 해서 파이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이죠. 여기가 파이입니다. 자, 이렇게 파이였을 때 지금 현재 여기가 베어링이 실제 삽입되는 부위죠. 베어링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삽입이 되죠. 그래서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지금 베어링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났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끼워 맞춤. 대문자, 이 구멍이니까 여기는 대문자 H8. 이건 이제 규격 지수입니다. 이 IT 공차가 규격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공차 적용해 줘야 되겠죠. 이쪽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 공차를 해줘도 되고, 이쪽에 공차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이쪽에 공차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03 한번 웃어주고, 마이너스 0.02로 이렇게 공차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와같이 이제 공차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차를 적용을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표면 거칠게 해줘야 되겠죠. 그거 다시 복사해 와서 지금 현재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다가 여기가 지금 현재 회전하는 데다. 그 다음에 요 라인도 회전하는 데다. 여기도 회전하는 곳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자가 이렇게 뒤집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방향이. 그 다음에 요건 가는 실선으로 돼야 되고,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하 공차를 적용하면 되겠죠. 자, 기준면부터 정해야 됩니다. 기준면. 지금 현재 이 바닥면이 기준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그에 이거 가공할 제품이 지그에 닿는 면이 지금 현재 요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기준면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면을 해주고, 우리가 아까 A를 적용했으니까 이번에는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면을 정해주고, 자, 이렇게 기준면을 정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여기가 기준이 되겠고, 이쪽도 치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쪽도, 여기는 이제 베어링 구멍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이쪽부터 이제 기하 공차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양쪽에 이거죠. 여기는 평행의 관계가 있다. 여기는 원이니까 파이를 적용해 줘야 되고, 0.013. 이것은 이제 길이값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값은 보지 않습니다.
조금 틀려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길이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텀이 이제 B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M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베어링에 이쪽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쪽에 대한 기하 공차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쪽이 기하 공차가 나와줘야 되겠고, 나는 직각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직각. 지금 현재 직각이면 파이가 없죠. 0.01311. 여기는 B를 기준으로 해서 직각도가 돼야 되겠죠. 자,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이 수직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베어링과 저 면이 틀어지지 않고 잘 회전할 수 있어서 마찰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상대평 구멍인데요. 이쪽 구멍은 지금 현재 이 베어링 구멍이 기준이 돼서, 다시 이 베어링이 기준을 잡아서 데이텀을 잡아서 데이텀을 C로 넣겠습니다. 자, C로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의 데이텀은 이쪽을 먼저 뚫고 그 다음에 이쪽을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구멍을 기준해서 동심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얘는 C를 기준으로 해서 동심의 관계가 있고 데이텀이 C가 돼야 되겠죠. 데이텀이 C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텀을 기하 공차를 이렇게 줘야 되겠죠. 자, 이쪽의 구멍은 B를 기준해서 평행이 되게 되고, 여기도 파이가 돼야 되죠. 여기도 파이가 돼야 됩니다. 파이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도 B를 기준해서 이쪽은 B와 평행이 되는 이쪽 라인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수직의 관계가 있고, 이쪽 라인은 이쪽 구멍과 이 베어링 구멍과 이쪽 베어링 구멍과의 동심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베어링과의 부품 간의 관계는 적용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도를 또 보게 되면 이 카바와 실제 가스켓도 접촉을 하게 되고, 이 라인도 지금 현재 조립이 돼서 닿는 면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 라인도 표면 거칠기가 X가 돼야 됩니다. 자, 이쪽도 여기죠.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여기도 조립되는 면이다. 지금 현재 이 라인도 조립되는 면이고, 이 라인도 조립되는 면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조립되는 면이다. 이렇게. 나머지는 무가공. 이 바닥도 여기도 중요한 면이니까, 기준이 되는 면이니까 여기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Y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표 표면 거치기가 무가공이죠. 지금 요것 같은 경우는 부품 번호 1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표 표면 거치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는 무가공이고, 나머지 일부
한 번 가공하는 데도 있고, 조립되는 면도 있고, 회전되는 면도 있고, 기밀도 있다. 기밀되는 면을 한번, 이쪽은 없죠. 카바에 있으니까. 축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가 기밀되는 면이네요. 그러니까 이쪽 축에서 이쪽이 지금 기밀되는 면이니까 이쪽이 이 전체를 Z로 해도 되겠습니다. 전체를 Z로 해도 되겠고, 이 지금 베어링 이 닿는 부분의 일부분만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려서, 이렇게 하나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를 여기 색을 두껍게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꿔주고, 여기 라인만 뭐 해라, 여기 이쪽에 있는 부분만 뭐 Z로 해라,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지금 부품과 부품이 만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공차, 끼워 맞춤,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치수 기입은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전에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그리는 순서대로 치수 기입을 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조립도를 보고 부품과 부품이 만나는지, 만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그 면에다가 공차, 끼워 맞춤,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따져야 할 것은 규격품과 비규격품이 되겠는데, 규격품은 규격에서 정해놓은 표면 거칠기와 공차, 끼워 맞춤, 기하 공차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도록 적용을 하면 되겠고, 비규격 제품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여기가 지금 만나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비규격은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하시는 분이 결정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우리가 오늘의 학습의 주제, 공차, 끼워 맞춤,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를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념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차는 제품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고, 기하 공차는 제품을 조립하는데 제대로 되는지 합격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끼워 맞춤은 헐거운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이 있는데, 헐거운 끼워 맞춤은 무엇이냐, 틈새가 존재하는 틈새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억지 끼워 맞춤은 젬새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차에서 이제 H 대문자 소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IT 공차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영어의 대문자는 구멍을 의미하는 거고, 영어의 소문자는 축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소문자이기 때문에 축입니다. 어디에 끼어 들어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대문자 있으면 어떤 제품이 이쪽으로 끼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8은 IT 공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H가 의미하는 부분은 공차의 시작점, 그 다음에 이 8이 의미하는 것은 IT 숫자로서 기준치수에 대해서 적용해 놓은 공차의 범위 값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 공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독 형체로서 기준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기하 공차와 반드시 기준면을 가지고 적용해야 하는 기하 공차가 있다. 그래서 이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표면 거칠기는 지금 현재
표면 거칠기는 이와 같이 생겼으면 무가공, 그 다음에 W는 한번 가공한다. 그 다음에 X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조립되는 면이다. 그 다음에 Y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간헐적으로 회전하는 면이다. 또 이 Z로 되어 있으면 고속 회전이나 기미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표면 거칠기의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는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런 조립 부품과의 관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이제 축과 본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을 복합적으로 좀 수업 시간이 좀 길더라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